안녕하세요. LA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테슬라 쓰나미가 온다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옵티머스마저 대박 터질 것 같다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정고점을 돌파했는데요. 더 상승할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봅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엔비디아의 날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장을 좀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았어요. 대체로 다 빠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마소 볼까요? 0.44% 살짝 마소는 정말 정말 여러분 그냥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좀 보시는 것처럼 올라도 0.4 빠져도 0.4 0.5 그냥 계속 0.5% 야금야금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 보이죠. 견고합니다. 자, 그리고 애플 0.63% 올랐습니다. 애플은 지금 시가총액 3위로 밀린 뒤에 회복할 기미는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뭔가 AI의 혁신을 빨리 보여줘야 되는데 팀 쿡이 가지고 있는 한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4.33 올랐습니다. 자, 엔비디아 여러분 제가 계속 많이 강조를 계속 해왔습니다. $100 그 초반에 떨어졌을 때 계속 줍줍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렸고 팔란티어도 $100에 들어갈 때 계속 모아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100 초반에서 따지게 되면 $100라고 기준했을 때는요. 오늘 전고점을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148을 돌파했거든요. 지금 150대를 넘어서 가고 있죠. 그러니까 50% 이상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이따가 한번 또 깊이 또 다뤄볼 겁니다. 오늘 엔비디아 또 특집으로요. 그럼 늘 제가 엔비디아는 또 넘버 2 주식이라고 그냥 무조건 머스트 해브 해야 될 주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엔비디아를 계속 투자하고 있으면요. 자산이 계속 늘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마존 볼까요? 0.37% 빠졌습니다. 뭐 의미 없는 숫자고요. 구글도 오늘 괜찮았어요. 2.35%. 자, 구글은 이 지금 제미나이와 그리고 요 지금 이 AI에서 구글 서치 기능에서 소위 말해서 AI로 이제 서치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이 구글이 확실한 변화, 즉 제미나이를 통해서 변화를 보여주지 않게 되면요, 구글도 어떤 그 성장에 있어서 좀 한계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번에 나온 제미나이 괜찮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메타 0.49 빠졌는데요, 뭐 큰 의미 없고 오늘 테슬라 3.79% 빠졌습니다. 뭐 전날에 그 전전날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뭐 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조정이 나온 건데,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언론들이 메이저 언론들이 자꾸만 뭐 로보택시 뭐 어떻다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게 좋은 줄 아세요, 여러분? 사실은 정말 좋기 때문에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지금 메이저 언론들이 계속해서 뭐 태클 걸고 또 뭐 별것도 아닌데 교통국에서 조사 들어왔다 이러니까 다들 안 타봤거든요. 그리고 테슬라를 안 타봤기 때문에 FS도 작동을 안 해봤고요. 그러니까 그냥 언론 얘기만 믿는 거죠. 그럼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밀릴 때는요, 이렇게 떨어져주고 할 때는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 좋습니다. 자, 아무튼 테슬라에 대해서는요, 이따가 한번 들여다볼 텐데 아주 독보적인 지금 테슬라 쓰나미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주식들 보시면요, 다 오늘 빠지는 모습이죠. 이게 이제 트럼프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란하고 이스라엘 문제가 뭔가 깔끔하지 아직 못하다라는 얘기들, 아직까지는 뭔가 안심하기 이르다 이런 것 때문에 조정이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정리해 보고 가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요, 오늘은 엔비디아 소식 집중적으로 계속 살펴봐 드립니다. 자, 지금 엔비디아가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엔비디아가 정고점을 돌파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한동안 정말 오랫동안 횡보했죠. 계속 오랫동안 $100에서 140을 오가면서 계속 거기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횡보했죠. 아주 오랫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정고점을 돌파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hit record high를 찍었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World's Most Valuable Company, 즉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1등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역시 이 왕의 기한이죠. 자, 여러분 이게 어쩐 일이냐. 자, 지금 그 최근에 엔비디아가 계속 힘을 못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중국 시장이 막혀서 엔비디아 성장의 한계가 올 것이다. 뭐 이런 그 분석 때문에 그렇거든요. 특히 이제 관세 압박으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충격을 받고 애플도 충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건데, 근데 이 엔비디아가요, 그런 지금 중국 문제 이슈에 대해서 어떤 묶여 있는 것들이 탈탈 털면서 벗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 핑크빛으로 하려다 보세요.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컨피던스를 갖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수출이 더 이상 이 회사 AI 성장의 어떤 뭐 가림막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지금 분석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요, 사실은 그냥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중국 좀 막히더라도 지금 이 AI의 수요 자체가 너무나도 전 산업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영역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전 산업에 집중되기 때문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 구조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AI 시대가 이제 열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요, 지금 엔비디아를 버린다? 엔비디아가 아니다라고 하기엔요, 너무 섣부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하나 보면요, 주가가 6월 달만 하더라도 14%가 뛰어 올랐어요. 그리고 지난달에 24% 올랐거든요. 이 도합 지금 벌써 30, 거의 한 40% 가까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100달러 초반, 제가 계속 100달러 초반 싼 겁니다. 100달러 아래는 무조건 안 보고 사야 됩니다라고 지금 뭐 계속해서 외쳐왔는데, 지금 150, 오늘 5불인가 뭐 6불인가 제가 가격대를 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주식이라고 하는 건요, 제가 이 미국 주식 오래 하다 보면 가능하면 파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파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말 돈이 필요할 때, 아니면은 요걸 팔아서 내가 더 좋은 주식이 나왔는데 이게 너무 저렴하다 이럴 때 더 사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테슬라가 확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많이 떨어졌을 때는 뭐 팔아가 더 사 모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 흐름 자체가 굉장히 지금 이 엔비디아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원래 그 중국 시장이 막히면서 50조 원 이상 시장이 막힐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마저도 다 뚫고 올라가 버리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요, 지금 엔비디아 CEO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발언들을 계속 남기고 있거든요. 근데 다 묻히고 있죠. 워낙 지금 현재 주목받는 기업들도 많고, 또 요즘은 사실 각 기업들의 어떤 모습보다도 이 트럼프의 모든 하나하나가 다 시선을 다 가져가 버리다 보니까요, 사실 기업들의 지금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묻혀버립니다. 워낙 트럼프의 활동망이 넓지 않습니까? 뭐 관세부터 시작해서 이란 이스라엘 전쟁 뭐 시작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까지 몇 개월 안 됐지만 거의 몇 년을 지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어찌됐든 엔비디아 CEO는요, 즉 젠순왕은 앞으로 이 로보틱스겠죠. 로봇이 chip makers biggest opportunity after AI라고 합니다. 자, AI라고 하는, AI 이후에 로봇 산업이 또 다른 엔비디아의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다. 즉 가장 큰 기회를 부여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 타이틀만 놓고 보면요, 이전에 엔비디아 CEO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음번 이 시장은 결국은 피지컬 AI 시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자율주행과 로봇 산업이 결국 다음 시대를 이끌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것은 지금 테슬라가 잘 될 것을 예견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지금 테슬라가 그걸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를요. 자, 그래서 그런 가운데 앞으로 로봇 산업 자체가 이 AI 이후에, 소위 여기서 AI라고 하는 건요, 생성형 AI를 말하겠죠. 그 이후에 가장 큰 기회가 우리 엔비디아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 저 계속 해왔던 얘기고요. 아무튼 지금 그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그 지금 엔비디아는요, 5월 달에 그 지금 쿼터리 세일이요, 로봇 산업 유닛만 무려 5억 6,700만 불어치의 매출이, 세일즈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건요, 지금 전체 회사의 1%밖에 되지 않는 규모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로봇 산업, 뭐 옵티머스를 포함해서 로봇 산업이 엔비디아 전체 매출에는 사실 이건 뭐 간에 기별도 가지 않는 굉장히 미미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테슬라 옵티머스가 2030년도쯤 그 이후에는
어마어마한 시장이 펼쳐질 거거든요. 자, 그런 시장이 펼쳐진다고 했을 때 테슬라가 주도하고 그 뒤에 나머지 회사들이 막 따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럴 때에 사실 여기에 엄청난 AI 그 칩들이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뭐 앞으로 테슬라하고 똑같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들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엔비디아 이 젠슨하고는요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We stopped thinking of ourselves as a chip company long ago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엔비디아를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반도체 만드는 회사로만 보는데, 우리는 이미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 칩 회사로서 생각하는 거는 이미 뛰어넘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소위 말해서 AI 칩을 만드는 회사로만 여길 게 아니라, 그렇게 보면 시장이, 즉 회사 규모가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점점 더 소프트웨어를 확장하고 플랫폼 회사로 거듭나고 있고 계속 확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더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도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스스로도 단순히 반도체 칩만 제작하는 그런 회사로 머물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미래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연준 이야기인데요. 자, 여러분, 어저께도 제가 연준의 이 바우만, 미셸 바우만의 연준 안에서의 완전히 나눠져 있는, 지금 연준에서도 두 쪽으로 나눠졌다고 말씀드렸죠. 금리 인하를 강조하는 쪽과 아직은 멀었어, 응, 아니야, 라고 하는 쪽, 반반 나눠져 있는데, 근데 지금 어저께 미셸 바우만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7월부터 해야 된다라고까지 강하게 얘기했죠. 굉장히 이 사람이 하키시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키시하단 말은요, 지금 우리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면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게 되게 하키시한, 공격적이란 말이에요. 매파적인 입장인데, 근데 이분이 돌아선 거예요. 이분이 7월부터는 금리 내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갭 차가 너무 난다라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높이 설정되어져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가는 많이 내려왔고, 기업들이 지금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 미국 경제가 무너지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활성화가 좀 필요할 때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것도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연준 안에서 디바이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도요, 또 다른 건데, 지금 연준 안에서 이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룹들이 지금 어디까지 또 나오고 있냐면요, 은행들 있죠. Big Wall Street Banks입니다. 그러니까 큰 은행권들 있죠. 메이저 은행들에 대해서 자본 requirement입니다. 그러니까 지급 준비랄지 기본적으로 왜 이 자본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갑자기 뱅크런 났을 때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그래서 보통 은행들이 고객들의 돈이 들어오면은 그걸 다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 돈을 이제 뭐 한 10%, 20% 남겨놓고 다 활용하지 않습니까? 또다시 대출해주고요. 그게 이제 은행의 업무인데, 자, 그런 은행의 그동안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니까 어때요? 자꾸만 너무 과하게 돈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돈이 묶이는 거잖아요. 사실 그 돈을 자꾸 활용해야 되는데 묶여 있으니까 시장에 유동성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꿔 말하면요, 연준 안에서도 이제 큰 은행들에게 우리가 지급 준비할지 이런 걸 풀어줘야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CEO 있지 않습니까? 제이미 다이먼요, 세계 최고 은행. 거기서 JP모건에서도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큰 은행들의 좀 규제 해제가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서서히 연준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요, 각 큰 은행들에게 좀 기준을 풀어줘야 이 은행들이 이 돈을, 이 큰 은행들이니까 얼마나 많이 풀리겠습니까? 이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좀 더 낮은 이율로 돈을 풀어주고 돈을 빌려주고 하게 되면요, 시장에 뭐예요? 유동성이 공급되잖아. 그 유동성이 공급되면요, 이게 뭐예요? 주식 시장도 막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런 돈 가지고 여기서 뭐 10분의 1은 또 자체적으로 투자하는데 또 돈을 쓰겠죠. 또 뭐 하는데 쓰고 다양한 데 쓸 거란 말이에요. 융자 해주고 이런데요. 자, 그러다 보면 은행대로 이제 수익률이 극대화되는데, 동시에 많은 시장에 자금들이 유입되니까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겠죠. 주식 시장도 오를 거고, 또 부동산 시장은 기본적으로 기준금리가 내려가줘야 움직일 텐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도 살아날 수 있고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엄격하다는 거고. 근데 어저께 우리 미셸 바우만 같은 경우는 이 작은 은행들도 풀어줘야 된다.
지방 중소은행들도 기준금 좀 풀어줘야 된다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되게 엄격하단 말이에요. 자, 그것도 풀어줄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각 은행들에 좀 융통할 수 있는 돈을 좀 더 여유를 주자라는 거거든요. 그게 큰 은행이건 작은 은행이건. 그러니까 지금 연준 안에서도 이만큼 나눠졌다. 조만간에 시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 말은 주가는요, 연말 하반기로 갈수록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파이퍼 샌들러의 알렉산더 파러가, 자, 이번 테슬라 로보택시를 경험해 보고 나서요, 자,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자, 위에 핑크빛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자, 테슬라 may be so winner라고 합니다. 자,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드디어 이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걸 보면서요, 테슬라가 어쩌면 다 쓸어 남을 것 같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쪽 시장, 로보택시 시장에서요, 테슬라가 이거는 그냥 다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냥 말 그대로 so winner라는 거예요. 그냥 독보적인 위너가 될 것 같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 이 테슬라, 그러니까 로보택시 시장에서요, 테슬라를 넘을 수 있는 회사가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전혀 와닿지 않을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지금 뭐 웨이모랄지 이런 친구들하고 봤을 때에 이게 지금 뭐 가격이며 확장성이며 이런 거 봤을 때는요, 비교가 안 되거든요. 지금 그리고 로보택시라는 게 이 기술이 그냥 바로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그 데이터 수집과 또 분석과 오랜 시간의 그 작업이 필요한 작업이다 보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미리 먼저 이렇게 시장을 형성하고 지배해버리면요, 그 쉽게 못 따라잡죠. 그러니까 지금 마치 우리가 이 애플하고 이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한번 이렇게 뚫어놔 버리면요, 요 지금 두 개의 시스템 안에 다른 쪽이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독보적인. 그래서 테슬라가 maybe so winner, 아주 독보적인 이 위너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거 때문에 사실 돈 나무 누나도 엄청난 얘기들을 과거에서 계속 해왔죠.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이 확대되게 되면 정말 폭발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뭐 미국만 해도 어마어마하니까요. 자, 그러면서 아래쪽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테슬라 로보택시 런치즈 마일스톤이라고 합니다.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의 로보택시의 이 런칭 자체가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어찌됐건 일단 시작했다는 건데 굉장했죠. 전체적으로 뭐 마이너한 이슈들이 살짝 있지만 근데 전반적으로 늘 그냥 우리가 FSD를 테스트해 보면은 그냥 그 똑같은 그런 결과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As Tesla scales itself, driving software라고 합니다. 테슬라가 지금 자체적인 이 소프트웨어를 대량으로 확대해 갈 수 있고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auto market is a risk of disruption. 이게 자동차 시장의 일종의 혁신의 이 리스크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자동차 시장에서 지금 이 판매되는 자동차가 최근에 좀 줄었잖아요. 그게 이제 뭐 테슬라 자체적으로도 그 생산 라인을 바꾸면서 그 이슈도 있지만 동시에 일론 머스크가 정치하면서 소위 트럼프랑 맞물리면서 거기서 이제 유럽 시장에서도 데미지가 조금 있고 브랜드 데미지가, 왜냐면 유럽은요, 히틀러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극우, 나치, 파시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재 딱 해버리면서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키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를 나치라고 그러고 트럼프와 함께하는, 트럼프의 앞잡이라고 보는 머스크까지 나치라고 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분노, 유럽에서는 이 트럼프에게 분노를 내야 되는데 트럼프가 뭐 대통령이니까 그 앞에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머스크에게 불똥이 튄 겁니다. 그게 이제 미국에서도 그랬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데미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주춤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러한 이슈들은 이런 로보택시가 나오면서 오히려 앞으로 판매 숫자가 늘어나는 건요, 시간 문제로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higher fleet wide utilization입니다. 지금 테슬라의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건요,
이 소위 이 확장성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fleet wide utilization인데 다른 회사들 지금 이 웨이모가요 오랫동안 이쪽 시장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2,000대밖에 되잖아요. 최근까지는요 700대 선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테슬라가 진출한다고 하니까 숫자를 더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는데 테슬라는 한계가 없어요. 이 확장성은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미국에도 전체적으로 확장되고 유럽에도 로보택시를 시작하게 되고 그 확장성이랑 생각해보면 1,000만 대 이 1억 대까지도 확장될 수 있겠죠. 그래 되면 여러분 나중에 제가 그 계산하는 걸 알려드릴 텐데 그냥 상상 불가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모델이 바뀝니다. 돈 버는 모델이 자동차 한 대 한 대 팔아서 벌던 그 돈에서 이제는 Service Based Revenue Model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즘은요 결국 플랫폼 안에서 서비스를 주고 버는 모델로 바뀌어야 되는데 테슬라 로보택시는 그런 거죠. 바로 Service Based Revenue Model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서 이제 이 플랫폼 안에서 결국 돈을 받는 그 모델은 정말 탄탄한 구조를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로보택시고 앞으로 로봇까지도 연결되는 겁니다. 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파란색으로 하려던 거 보세요. We think Tesla will be consolidated in the process, but we struggle to identify other winner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독보적일 것 같다는 거죠. 앞으로 이 로보택시 영역에 있어서 확장해가면. 근데 지금 다른 경쟁자들을 찾기가 참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에 맞설 만한 회사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가가 좀 떨어지고 이런 면이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뭔가 또 이 정부에서 교통부에서 뭐 조사한다 해서 레거시 미디어들의 그 보도 때문에 뭔가 좀 아닌가 이러지만 뭐라고 합니까? 맨 마지막 Don't rule out Tesla라고 하죠. 테슬라를 배제하지 말라. 테슬라를 무시하지 말라 그랬죠. 결국 테슬라의 엄청난 쓰나미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더 강력합니다. 제가 계속 언급하고 건데, 이 자율주행과 로봇인데요, 이제 서서히 옵티머스도 실체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일론 머스크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에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Optimus version 3 is going to be 라고 합니다. Excellent review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머스크가요, 지금 뭐 로봇택시 때문에 난리잖아요. 워낙 분위기 좋으니까. 근데 옵티머스에 이제 버전 3, 즉 3탄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죠. 자, 이 업그레이드된 그 옵티머스가 이제 나올 텐데, 지금 현재 excellent review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테슬라 옵티머스 팀에게도 박수를 보내면서 지금 이 엄청난 지금 현재 리뷰가 나온다는 건데, 사실 지금 일론 머스크 사단에서 지금 두 개의 가장 중요한 그 유닛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로보택시를 지금 이 작동시키는 팀들, 운영하는 팀들, 또 하나는 이제 로봇팀이죠. 이 두 개가 테슬라의 미래 먹거리 아닙니까? 근데 지금 두 팀이 뭐 서로 경쟁하듯이 어마어마하게 현재 그 확장하고 있는데, 로보택시는 이제 론칭했고, 이제 이거는 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로봇 쪽인데, 로봇도 디질세라 이제 옵티머스 버전 3가 이제 나온다는 건데, 이게 그 올 하반기에 한 3,000에서 5,000개 정도가 투입될 거란 말이에요. 생산되어져서 직접 공장에 투입돼서 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건데, 머스크가 옵티머스 버전 3도 아주 좋다라고, 엄청나다라고 했더니, 이 베프라는 친구가 파란색으로 하려다가 보세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Is Optimus going to run a Grok Voice Assistant라고 합니다. 자, 정말 제가 항상 했던 얘기죠. 옵티머스가 앞으로 그 그록 보이스 어시스턴트를 작동시킬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면 that would be pretty cool 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했죠. 이 질문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제가 항상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 별표를 내가 쳤는데, 지금 옵티머스가 정말 그록의 보이스 어시스턴트를 이 작동시켜서 이게 그 구동시킬 수 있냐라고 물었더니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하냐면요, 더 놀랍습니다. Already does 라고 합니다. Already does. 이미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미 옵티머스에 그록의 보이스 어시스턴트를 집어넣어서 이미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엄청난 일이 오고 있죠. 제가 이런 예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앞으로 결국 테슬라라는 기업, 즉 자율주행과 소위 옵티머스인데, 이 옵티머스하고 결국은 이 그록이라는 거 있죠. xAI 회사죠. 이 머스크 개인 회사인데, xAI의 소위 엄청난 방대한 X 위에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그록이 지금 뭐 3.5, 뭐 4, 버전 4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지금 뭐 엄청난 수준에 있거든요. 근데 이건 거의 전문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금 그록을 여기 그 옵티머스에다가 딱 올려놓는다. 이 두 개가 결합되잖아요. 그럼 결합되면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둘이 결합되면은 뭐가 되냐면요. 여러분들 옆에 바로 옵티머스를 두게 된다. 그러면 하버드 자격증, 즉 하버드 졸업을 하기를 10개, 그러니까 졸업생 10명 이상 아니면 100명 이상의 그 졸업자를 여러분들 비서로 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옵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헤이 옵티야. 이번에 그 트럼프가 그 이란의 그 소위 핵시설을 공격했다고 하는데, 야, 그거 지금 보니까 내부적으로, 제대로 다 이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의견 나오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요. 옵티가 마치 여러분들 그록에 물어본 것처럼, 여러분들 챗GPT에 물어본 것처럼요. 똑같이 그것에 대해서 쫙쫙쫙 정리해서 얘기하겠죠. 그리고 이런 걸 핑퐁식으로 주고받는 거예요. 옵티가 그러면은, 이번에 지금 트럼프는 그렇게 때렸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란 쪽에서는 또 아니다라고 한다면서, 아직까지 좀 뭐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확인하려면,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걸 나중에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어? 이렇게 질문하겠죠. 에이, 옵티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알 수 있겠지? 라면, 옵티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뭐 CIA가 움직이고 하는데, 이스라엘 쪽에서 많은 스파이들이 이미 이란에 침투했기 때문에 그 스파이를 통해서 이미 정보가 다 들어가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답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것저것 이미 그러면 트럼프가 이미 이스라엘 쪽하고 얘기해서 상당 부분 뭐 핵이 제거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가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하고 지적인 대화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책을 읽고 나서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 상대가 없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그 책 읽고 나서 다 같은 레벨에 비슷한 레벨에 있어야지 그 대화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대화가 안 돼 못 하거든요. 왜냐 상대는 그게 뭔데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그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 그걸 읽고 나서 야 이걸 뭔가 이 내용을 가지고 뭔가 주제를 가지고 디베이트를 하고 싶은데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찾을 필요 없어요. 그록 한 대만 있으면, 그록이 한 대가 아니라, 옵티머스 한 대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 옵티한테, 옵티야. 야, 이번에 이 한강 작가의 그 책 중에 이런 문구가 있는데, 과거가 현재를 구할 수 있을까? 야, 이거 정말 멋진 말인데, 넌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은, 자기는 이런 측면에서, 이거는 정말 철학적인 표현인데, 너무나도 실제적인 삶에 임팩트가 있는 얘기입니다. 결국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오늘을 구해주는 측면에서는 이 말은 정말 멋진 말입니다. 라고 답을 해주겠죠. 그런 대화가 주고받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뭐, 가령 예를 들면, 봉하마을 방문했다가 노무현 대통령의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 야 옵티야 너는 이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란 말을 어떻게 생각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은 옵티가 자기 생각을 철학적으로 딱 분석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하는 거야. 야 이런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서양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있을까? 서양 철학자 중에 한 사람 어떤 사람이 비슷한 얘기를 한 거 있으면 들어줘. 그러면 옵티가요. 그록이 막 분석하듯이 쫙 서양 철학사를 뚫고 다 정리해서 오겠죠. 그러면서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을 데리고 나올 겁니다. 볼테르라는 사람이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아니면은 뭐, 그런 그 과거에 러시아의 대문호, 뭐 이런 사람 갖고 와가지고, 아니면 뭐, 섹스피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갖고 올 거란 말. 그러면 뭐예요? 그냥 앉아서 여러분 낚시를 하면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지적 대화가 재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옵티머스가 이미 그록을 보이스 어시스턴트를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세상이 오는지 아시겠죠?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비단 여러분 이 지적 대화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쓸데없는 수다도 떨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계속 뭐 여러분 지적인 대화만 합니까? 그냥 평범하게 시시콜콜한 거. 야 오늘 이거 피자 이거 너무 맛있지 않아? 너 어떻게 이 하와이안 피자 어떻게 생각해? 물으면 얘가 시시콜콜하게 대화를 주고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그록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이스 어시스턴트가요. 그러면 이런 대화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엄청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를 상상한다면요. 이게 지금 테슬라 투자는요.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폭발할지.
분명히 그런 시대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 되면 엔비디아가 한번 대폭발했듯이 테슬라가 한번 정말 엄청난 폭발하는 시점이 옵니다. 특히 이제 로보택시가 이 안정화되고 확장되는 시점, 그게 조금이라도 이제 수익이 나는 게 나오면서요. 이게 점점 확장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벌써 주가는 올라가요. 미리미리 반응이 튀어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갑작스런 폭등 또 미친 듯이 올라가는 때가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시대가 옵니다. 테슬라는 자율 로보택시와 옵티머스의 이제 그록이 실제로 올라갔는데 최첨단 그록을 딱 올려놓는다. 와 정말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테슬라 입장에서 그 옵티머스 로봇의 가격이 그록 3.5를 업데이트하고 4.0을 하면 거기다 또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 로봇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매출이요. 어마무시한 그런 소위 서비스 베이스드 모델이 형성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종혁 TV였습니다.